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사업자 교육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무슨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꼭 그 목표 달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루틴, 그런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업자 교육 여덟 번째 시간 주제는 비전 시트와 목표 전략 폼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곧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제가 부제를 정했습니다. 이게 비전 시트도 그렇고 목표 전략 폼도 그렇고 어떤 뭐 약간 공식적인 폼을 말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작성을 해야 되고 왜 목표 설정 비전을 내가 적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 그런 효과, 엄청난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의 이제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다들 뭔가 공통적인 것이 내가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나의 모습과 이제 목표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고 그걸 끊임없이 내 뇌에다가 인지를 시킨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준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뇌과학적으로도 그 레퍼런스를 이제 밝히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시각화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사장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뭘 적고 비전 시트든 목표 설정 폼이든 적는다는 것이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적어서 내가 결국 계속 보겠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게 그거를 머릿속에만 담는 게 아니고 글로 적어서 계속 본다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거를 목표 시각화라고 하고, 이 목표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의식 상황에서 아닌 무의식 상황에서도 더 깊이 인식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동기부여가 강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그 비슷한 말이지만 내면에 계속 새겨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 내가 설정했던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목표 설정을 했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이 목표 시각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조금 그래 그렇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각화를 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많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과학적인 이유로는 목표 인지가 있는데 뇌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장기 기억하기 쉽다고 해요. 사람들 열정이 생겼다가 이제 사그라드는 이유는 까먹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뇌는 계속 세뇌시키고 보이고 인지하지 않는 이상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 힘들대요. 열정 또한 단기 기억에 이제 있다가 이제 휘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마 부분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려면 매일매일 봐야 된답니다. 매일매일 보면 뇌가 자연스럽게 인지를 한대요. 아, 이건 뭔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구나.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구나 해서 뇌가 인지를 한답니다.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생각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나 행동을 모두 다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되게 유명한 내용인데 이제 코끼리 위에 타 있다고 하잖아요. 무의식이 이제 코끼리라면 인간은 거기 위에 이제 타 있는 거죠. 이성이 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다지만 나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그냥 무의식적인 아주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루틴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목표를 인지를 해놨으면 기억은 하지만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생각까지 이제 정렬을 해서 그쪽으로 내가 조금 더 모든 행동 패턴이나 선택 사항들이 정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RAS를 가속화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RAS라는 저 용어가 있는데, 쟤는 뭐 줄임말이에요. 뇌에 있는 어떤 무슨 망상 회로인가 뭐, 그런 것을 이제 가속화한다고 해요. 시각화를 하면. 그게 뭘 가속화한다는 건지 보면, 맞도록 어떤 정보를 필터링하고 처리하는 역할이 목표에 맞춰지도록 하는 게 그 RAS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가속화되도록 하는 게 시각화의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정서 규제가 있어요. 아까도 회복에 대해서 이제 오뚜기처럼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 시각화라고 하는데, 도전이나 좌절에 대한 감정이 있죠. 감정이 생기잖아요.
결국엔 사람들이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이 시각화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소모가 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관리를 해서 내가 뭐 슬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아, 그래도 내가 하고 참고 일어나야지.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무조건 저기를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라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정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과학적인 이유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뇌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시각화를 한다는 게. 사실 우리 뇌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현실과 뭐 저기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시각화를 해서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열정 또한 목표를 장기 기억하는 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플 메이킹부터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목표 전략 폼이라든가 시트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렬하고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지금 추가로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활용 첫 번째, 이플 메이킹 비전 시트. 사장님들 이제 신규 사업자들은 우리 그레이 그룹의 시스템 첫 번째 신규 사업자, 초기 사업자 로드맵이 이플 메이킹 과정 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비전 시트라는 걸 씁니다. 비전 시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론 플러스를 통한 나의 꿈부터 구체적인 목표, 그다음에 수료 소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꿈, 이론 플러스를 통한 나의 꿈에 대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이 나의 꿈은 조금 큰 꿈이에요. 조금 더 거시적이고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라고 적는 겁니다. 그럼 그 큰 꿈에 의해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비전 시트에 적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구체화했을 때 워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 시트 쓸 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시로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생식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론 플러스 제품의 탁월함을 전달하고 영혼육이 회복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꿈을 꾸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해나 리더님의 그 이플 메이킹을 통한 나의 꿈이십니다. 하고 제가 좋아서 이제 한번 딱 봤어요. 예시로. 그다음 밑에 거는 이제 제 겁니다. 저는 이론 플러스의 킹덤 비즈니스 비전을 품은 이로미 안에 축복된 삶을 제가 누리고 전인 건강의 삶을 전달하고 확장시키는 이로미안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그 꿈에 이어서 이제 꿈 리스트도 사장님들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거시적인 이론 플러스를 통한 나의 꿈이잖아요. 사장님들이 맞는 꿈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나가시면 돼요. 여기 옆에다가 꿈 리스트 따로 해가지고 또 적어 나가시면 돼요. 이건 나의 꿈, 나의 모습에 대한 그 꿈이고, 꿈 리스트는 거기에 도용해서 나는 뭐 이런 저기 뭘 사겠다, 뭘 이런 것들을 장만하겠다, 뭐 이런 것들 꿈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꿈 리스트도 같이 작성하셔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내 뇌에다 인지시키는 겁니다.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 들어가죠. 여기는 이제 정확한 기간,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면 명수를 정확히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플메이킹 이제 초기 사업자 로드맵이기 때문에 좀 간단한 이제 목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 또한 이플메이킹 이렇게 잘 들었는데 이플메이킹 몇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은 파트너 두 명이나 뭐 이렇게 발굴하겠습니다. 무슨 어떤 기간 내에 이런 직급을 달성하고 이런 파트너들을 이렇게 육성시키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제 활용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계속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목표와 전략 폼이라는 거예요. 목표 적고 아까 똑같이 이제 이플메이킹 그 비전 시트에 이어서 목표를 그대로 적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목표 전략 폼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돼 있죠? 정확한 기간과 명수가 적혀 있고 이제 목표치 구체적으로 적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메이킹 몇 개 팀 만들기. 선생님들 이 필메이킹 몇 개 팀 만들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쵸? 초기 사업자, 나와 함께할 파트너가 이 필메이킹 팀이 생긴다는 거는 그런 파트너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풀메이킹 아무나 그냥 시키는 게 아니죠. 제대로 하실 분, 나와 함께 파트너로서 성장하실 분, 이제 명단 작성에서 우선순위, 기회 명단 리스트에 추리고 추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풀메이킹 팀을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와 같은 리더십 복제할 몇 명, 셀프 리더십으로 함께할 분들, 그다음에 어떤 기간 내 사업자 발굴 몇 명,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팀이 이제 조금씩 형성되셨으니까 팀 내에서 오토시, 뭐 회원가입, 뭐 멤버십 가입, 아니면 팩 상품이나 기기 같은 거 조금 크게 TV가 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 단위, 월 아니면 기별, 년 단위로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제 리더십 복제, 그리고 기간 내 사업자 발굴,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긴 한데,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본인 무슨 직급 달성, 파트너 무슨 직급 달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직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간 내에 이 직급을 달성하겠다 하면, 나와야 되는 PB가 있고, 밑에 파트너가 무슨 직급이 돼야 되는 목표치가 우리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세분화 쪼개는 거예요. 만 6개월 내가 어떤 직급을 가겠다. 쪼개서 한 달에 최소 몇 명에다가 몇 명의 오토십 추가가 되고 어느 정도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사업자가 나오면 이 풀메이킹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장님 1년 안에 6개월 안에 월 단위로 그다음 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이런 것들이 목표가 잘 세워져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만 있고 뭔가 이제 전략적인 이런 것들 내가 하루하루 해내야 되는 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뭔가 수치화 안 되면 절대 거기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오 하다 보면 몇 개월 훅 지나 있고 1년이 훅 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잘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폼이고, 요거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내가 이 실질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 플랜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라인 미팅 때, 실질적인 사업자 라인 미팅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 팀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목표를 함께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왜 설정해야 되는지 중요한 걸 이제 알았고, 그래, 비전 시트든 목표 전략 폼이든 폼을 알아서 내가 썼어요. 근데 쓰고 나서 또 더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 긍정 선언하기. 이거는 목표를 시각화했으면 그거를 긍정형 문장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한테 계속 각인시킨다는 거야. 시각화에 끝나지 않고 내가 선포까지 해버리면, 선언까지 해버리면 그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야. 특히 또 긍정형 문장으로 끊임없이 각인시킨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뇌는 부정형은 아예 인식을 못한대요. 긍정형을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마 하면 오히려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여기 예시돼 있어요. 스키 선수가 스키를 탈 때 장애물을 보지 않고 사이에 지나갈 길에만 집중하는 이유랍니다. 장애물을 보게 되면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대요. 그래서 지나갈 길, 내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면서 긍정형 문장으로 끊임없이 나를 긍정선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긍정형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긍정형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나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나에게 내면 소통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정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 보고, 뭐, 해외 이제 미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아니면 중요한 미팅 있을 때, 아,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엄청난 리더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확언을 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요. 또 얘도 이런 형태도 되게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각인시키는 거, 매일 긍정선언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각인 나에게 하는 순간 내가 남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정말 강력하게 그런 사람으로 뇌가 착각해서 너 리더야. 나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며 내가 그렇게 인식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참 신기하죠, 인간이란 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기 제가 참고한 책이 이제 내면 소통, 김주한 그 교수님의 책인데,
이런 효과를 제가 좀 따와서 사장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입증된 긍정 확언 사례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 돼 있어요. 나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몸과 마음은 건강하다. 나는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밝고 명랑한 성격을 지녔다. 나는 매사에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늘 감사함이 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차분해진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 학원의 사례로 나오는데, 사장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되뇌이면서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표 긍정 선언하기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그 모습에 대해서 긍정 확언도 하지만, 목표 긍정 선언하기라고 하면 나는 만약에 리더가 되겠다면 그런 리더에 대해서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사람처럼. 제가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서 사장님들은 저기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요 책에서 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인데 신기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죄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하타가 원래는 이제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역을 비껴난 상태가 하타인데 이거를 영어로 sin이라고 번역되면서 한국어에서 죄악이란 말로 그냥 단순하게 죄악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처럼 이제 죄 이렇게 범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원래 자리로 가야지 못하고 길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방향 전환을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고 고대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바꾼다, 혹은 마음을 바꾼다, 관점을 바꾼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또 영어로 또 번역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회개하라 이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막 성경에서 회개하라 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네 잘못한 거에 이제 네 알고 반성해 이런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되돌아오라고 관점을 바꾸고 돌아오라고 이런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방향을 제대로 틀고 제대로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곧 이제 회개고 구원이다. 뭐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에서도.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내 관점, 마음을 제대로 바꾸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내가 나아간다면 내가 목표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 전략본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굉장히 이제 되게 상투적인 클리셰 같은 이런 말을 제가 제목에 붙이긴 했지만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아시고 그냥 뻔한 소리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뻔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뇌를 이제 인지시킨다 생각하시고 적고 제대로 실행하고 긍정선언하고 그래서 또 삶이 바뀌면서 나아갔으면 성공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공사업자 루틴 10에 제가 저번에는 매일 제품 애용하기를 이렇게 1번으로 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목표 설정하고 매일 긍정 선언하기가 0번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래야지 1번과 루틴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잡고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냥 영혼이 없는 그런 루틴을 챙기는 게 아니고 목표 설정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인지를 하고 가는 그런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